자, 8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이지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고요.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겨서 3분의 1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 친구의 역함수가 됩니다. 어때요? 역함수 구하는 건 그닥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죠? 됐죠? 그 다음엔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쭉 다 설명을 해본 거고요. 이제는 자잘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더 해볼게요.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내용이긴 한데요.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얘기예요. F 역함수의 역함수를 했다라는 거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함수를 다시 돌리면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는 그냥 F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집합에서 A라는 여집합에 여집합을 쓰면 자기 집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역함수 성질에 역함수를 2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 한마디로 왔다 갔다 왔다 이걸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알아듣겠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역함수에서 돌아갈 수 있는 p, q, r, s 값을 넣는 거죠. 먼저 f에 먼저 만나야 되니까 합성이 돼야 되니까요. 여기다 p를 넣어볼게. 그러면 이 f 역함수 p는 누가 나오죠? a가 나오죠. 그러면 이만큼이 a라는 소리인데 그걸 또 fa를 한다면 다시 p가 나오겠지. 똑같은 이유로 f 역함수, f 합성 f 역함수 q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f 역함수 q는 되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그럼 이만큼이 b가 나올 것이고 다시 fb를 넣어보면 q가 나오죠. 똑같이 해보면 r을 넣어도 똑같이 r이 나올 것이고 똑같이 또 해보면 s를 넣어도 x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은 이거예요. f 합성 f 역함수 x를 하면 아, 이 들어간 값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해. 오케이? 잘 보세요. 이게 왜 아니 이거 안 되죠. 미안해요. 오케이.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게 뭐냐면 f 역함수 f 합성 f 역함수 x는 x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설명한 거고 이거 지금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똑같아요. 순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f 역함수를 먼저 합성하고 요 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이랑 똑같이 여기다가 여기 F에 먼저 접하게 되니까 만나게 되니까 A, B, C, D를 넣어볼게. F, A를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요? P가 나오겠죠? 이만큼이 P인데 F 역함수 P는 다시 A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F 역함수 F, B도 F, B를 넣으면 Q가 나오는데 이만큼이 Q예요. F 역함수 Q는 B가 나옵니다. 지금 잘 보니 아 FC를 넣어도 C가 나올 거고 똑같이 해도 D를 넣어도 D가 나올 거예요. 결론은요. 이 친구가 X라는 뜻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우와 우리는 되게 신기한 걸 찾아냈어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쌤이 했던 얘기 중에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했지만 항상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었어. 기억하니? 그러면 얘가 그런 특별한 케이스란다. F 합성 F 역함수나 F 역함수 합성 F나 두 결과는 똑같지.
이게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여기서 하나 더 외워둬야 될 게 뭐냐면 이거란다. F 합성 F 역함수 X가 X라는 얘기는 이 친구를 지워도 되겠죠. 즉 X가 X가 되는 사라지는 형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사라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항등함수는 보통 FG 이런 게 아니고 I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항등함수 I, X는요 그냥 X가 되기 때문에 지워진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거꾸로 얘도 이게 지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도 이게 지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과 이렇게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 지워진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합성함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이거 쓴 건 아까 전에 합성함수의 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고 이번에는 얘를 합성했을 때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서 이게 항등함수 되니까 지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쌤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 볼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함수라는 건 어떤 말이냐? 여기서 x가 들어가면 g에 먼저 닿는 거죠. 그래서 g 합성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걸 말해요. 왜냐면 a가 들어가면 g에 먼저 들어가서 p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p가 들어가면 뭐 예를 들어 알파가 나왔다고 칠게요. 지금 여기다가 a를 넣으면 ga는 p가 될 것이고 fp는 알파가 되는 이런 일련의 합성 함수를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이렇게 합성이 돼 있을 때 이 친구를 역함수를 쓰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A부터 시작해서 P로 갔다가 알파로 가는 거죠. 그러면 되돌아온다고 쳐보죠. 이렇게 되돌아오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함수인 거잖아요. 전체적인 합성함수에서. 그러면 이 알파가 누구에 먼저 맞닥뜨립니까? F 역함수에 맞닥뜨려야 절로 가겠죠. 또 그 다음 그 값이 어디로 가야 돼요? G의 역함수 값으로 가야 돼요. 즉, 이 들어간 정의역 알파가 누구랑 먼저 만나게 된다? F 역함수랑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욜로 들어가게 된다. 이걸 잘 보면 이게 왜 뒤집어져서 그려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나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게 역함수의 성질 답니다. 됐죠? 이 역함수의 성질 전부 다와 이제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익혀가 보죠. 자, 보도록 합시다. 88번을 보면 F 역함수 F4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거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항등함수라고도 쓸 수 있고 지워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4가 됩니다. 89번도 마찬가지 이유로 그냥 결과가 5가 나오겠죠. 지워져서요. 자, 90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90번을 풀기 위해선 F 역함수 미안해요. fx가 2x고 gx가 x-1이라는 걸 이용해야 해요. 90번을 보면요.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이거죠. 역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거기다 1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fx에다 1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2가 나오겠죠.
됐죠? 이제 실제로 막 이것저것을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91번을 보면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 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함수함수 또는 지워져도 된다고 했죠. 여기 G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결과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GX라는 건 X-1이니까 2-1로 결과가 1이 나와요. 이해하셨죠? 자, 92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F 역함수 이렇게 저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얘를 차근차근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F 합성 G의 역함수는 이런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쌤이 풀릴 때 어떻게 풀린다고 했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풀린다고 했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얘가 G 역함수, F 역함수, F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 이 F 역함수 F를 지워도 되겠죠. 한두 함수는 지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G 역함수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볍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y는 x-1인데 역함수를 구하면 x랑 y를 위치를 바꾸고 다시 y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y는 x 플러스 1이 뭐냐면 g의 역함수예요. 여기다가 8을 집어넣으면 이 결과는 9가 나오고요. 그거를 다시 f에 집어넣으면 fx는 2x니까 18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오케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어지니까 여기 뒷부분 93부터 98까지는 지금 쌤이 한 내용 설명한 거거든요. 이거를 토대로 한번 잘 풀어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쌤은 다음 내용을 더 설명할게요. 오케이? 이게 지금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파트고요.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성립한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쭉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쌤은 다음 파트를 내용을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가 뭐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내용을 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생기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y는 x, 즉 항등함수 y는 x가 대칭이 되는 거죠.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그 그림과 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뭐를 합니까? y는 x를 한번 그려봅시다. 내가 항등함수는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x 좌표와 y 좌표가 다 똑같다고 했죠? 여기 위에 어느 점을 잡든 간에 여기가 만약에 x좌표가 a면 y좌표도 a고 똑같이 여기가 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걸 항등함수, 즉 y는 x에 대한 함수다라고 y는 x 함수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y는 x가 도대체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과정에서 어떤 모양을 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한번 생겼다고 치겠습니다. 거기 99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D고요. 이게 좀 여기가 좀 짧게 표현되네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일단 봅시다. 여기가 2고요. 이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표현되는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옆에가? 끝났네요. 너무 많이 했네. 미안해요. 일단 여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함수예요. 이게 지금 fx고요. 이 y는 xy의 위치 문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99번 문제를 보면 fb라고 돼 있죠. 이 fb는 여기
F 자리, X 자리에 B를 넣으면 나오는 Y값. 여기가 Y값이죠. 결과가 A입니다. 별거 아니죠? 10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 합성 FC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FC는요, 여기다가 넣은 값이죠. 그 값이 Y는 X는 X좌표와 Y좌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B가 됩니다. FC는요, B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별거 아니죠? 다음 10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역함수 B는요,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역함수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 Y는 X를 기점으로 대칭이 되게 생깁니다. 즉 이런 모양으로 생겨요. 이게 Y는 F 역함수 X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점들을 보자면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찍어야 되는데 너무 벅차죠. 실제로 찍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뭐 B, A니까 여기가 지금 B, A니까 얘는 A, B가 될 것이고 여기는 C, B니까 여기는 B, C가 될 것이고 이렇게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리진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전에 역함수의 내용 설명했을 때 이걸 네모라고 한다고 쳐볼게요. 101번이요. F 역함수 B가 네모라고 한다면 우리 얘를 F 네모는 B라는 결과로 풀어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즉 Y좌표가 B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FX에. 여기죠. 그래서 이 네모는 C가 됩니다. C를 넣었을 때 B가 나오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습니까? 다음 102번도 지금 이 내용을 2번 쓴 것 뿐이에요. F 역함수 C